젊은 사람이 비무증, 광시증이 같이 생기면 이건 약간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망막의 어느 부분이 찢어지거나 견인되거나 이럴 때 보통 비무증, 광시증이 같이 생기는데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흔하지 않습니다. 다쳤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겠죠.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굉장히 흔해요. 보통 50대부터 요 유리체가 액화되면서 번쩍번쩍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증상이 생기면 이제 비무증도 같이 생기는 거죠. 안녕하십니까? 잘보, 돌보, 함께모 서울보만과 대표원장 장교환입니다. 비문증과 광시증, 차이점이 무엇인가요? 사실 비문증만큼 정말 제가 진료보면서 얘기하기 곤란한 게 없거든. 왜냐면 이제 비문증은 한문으로 이제 벌레 문자, 날비자, 벌레가 날아다니는 증상.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날파리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. 특히 왼쪽 눈. 그래서 저는 현미경 같은 걸 보면 제 눈 속에 있는 그 떠다니는 것들이 보이니까 저는 그게 현미경에 있는 줄 알고 제 눈 속에 미생물이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진 부유물들이 떠다니는 것들을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이 눈 안쪽은 유리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투명한 젤리 같은 게 꽉 차 있는데 여기가 일부가 액화되거나 혼탁이 생기거나 하면 떠다니는 게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. 근데 이 떠다니는 것들도 같이 투명하거나 하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는 좀 잘 안 보이는데 빛이 있는 데서 보면 그림자가 지니까 더 너무 잘 보이게 되는. 그래서 비문증은 우리 눈 속에 생겨 있는 유리체의 혼탁 혹은 액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질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눈 속에 피가 터졌을 때 요럴 때 이제 생길 수가 있죠. 비문증은 사실 증상이기 때문에 증으로 끝나죠. 그래서 질환이 아니에요. 그래서 비문증은 사실 그냥 내가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를 일컫는 말이고 비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유 없이 유리체 혼탁이 나타나거나 액화가 생기거나 이런 게 생기기 쉬운 고도근시에서 좀 더 잘 생긴다 정도지 질환적으로 생기는 거는 뭐 유리체 출혈 뭐 이런 거 일으킬 수 있는 당뇨 왕막병증, 황반변성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거고 광시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눈 속에서 빛이 보이면 전부 다 광시증이에요. 빛이 보통 어떻게 표현들을 하시냐면 형광등이 멀쩡한데 뭔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한쪽에서 느껴진다거나 뭐 이런 것도 대부분 양쪽보다는 한쪽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이 유리체라는 게 나이가 드시면 액화가 되면서 쪼그라들거든요. 이 쪼그라들 때 망막 주변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떨어질 때 눈을 약간 자극하고 당기니까 번쩍해요. 우리 왜 이렇게 눈 꽉 누르면 빛이 보이잖아요. 그것처럼 망막이 자극되면 빛이 번쩍번쩍하는데 이 나이가 드시면서 유리체가 액화되고 쪼그라들면 그런 광시증, 빛이 번쩍번쩍하는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. 비문증과 광시증,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생기나요? 젊은 사람이 비문증, 광시증이 같이 생기면 이건 약간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망막의 어느 부분이 찢어지거나 견인되거나 이럴 때 보통 비문증, 광시증이 같이 생기는데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흔하지 않습니다. 다쳤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겠죠.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굉장히 흔해요. 보통 50대부터 요 유리체가 액화되면서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증상이 생기면 이제 비문증도 같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보통 많이 드신 분들한테 훨씬 흔하기는 뿐이다. 비문증과 광시증, 꼭 수술이 필요한가요? 나이가 50대 이후부터 유리체가 액화되면서 유리체가 떨어져 나오면 이 시야의 바깥쪽에 비무증이 발생을 해요. 근데 이거는 나는 안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생긴 게 아니라 떨어져 나와서 시야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누구나 50대 이후에 한 번은 유리체가 떨어진다고 거의 생각하셔도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해야 되냐? 치료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냥 유리체 떨어져 나와서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거든요. 보통은. 더 악화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. 그래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가끔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. 떨어져 나온 유리체가 혼탁이 너무 심해서 내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 가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냥 단순하게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문증은 중심부를 가리지 않고 주변부에 있고 거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거나 건드리지 않아요. 그리고 사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뭐 먹으면 도움이 돼요 하는데 파인애플 추출액 같은 열대과일 뭐 이런 추출 성분 같은 것들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기는 있는데 그 논문이 실려있는 그 저널 자체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저널은 아니에요. 약간 플라시보라는 얘기가 많고 저도 실제로 써보면 한 절반에서는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시거든요. 그래서 저도 느끼기엔 플라시보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꼭 비문증, 광시증이 있다고 치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보통 지켜보다 보면 광시증은 무조건 없어지고요. 왜냐면 유리체가 당겨질 때 광시증이 생기는 건데 결국 떨어져 나오면 당김이 더 이상 없잖아요. 그래서 광시증은 무조건 좋아지고 다만 떨어져 나온 요 덩어리 얘네들은 그대로 있긴 하지만 시야의 중심 쪽을 가리지 않으면 위험한 게 아니니까 건드리지 않는다 했다. 하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? 무조건 비비는 거 하시면 제가 어디 가서도 항상 뭐 하면 좋아요로 물어보면
제가 뭐 하면 좋은 건 없지만 뭐 하면 안 좋은 거 하나 있어요. 그게 눈 비비는 거예요. 이게요. 비비면 유리체를 자극하죠. 그래서 이 비문증 생기는 시기가 빨라져요. 굉장히 빨라집니다. 그래서 30대, 40대 고도근시환자분들 중에 아토피, 알러지 결막염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눈 맨날 비비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. 50대 때 보통 액화되면서 떨어진다고. 30, 40대 때 알러지 있는 분들인 아토피 환자분들은 그때 유리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증상이 훨씬 빨리 온 거거든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기면 결국엔 평생 가는 거야. 10년 뒤에 생길 수 있는 걸 굳이 10년 당겨서 불편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눈 비비는 건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봉합과 대표전 장규환이었습니다.